한마디로 ATX에 되어 있죠. 전면 3개,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 쿨러의 높이랑 이 라디에이터 크기가 중요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조립을 도와주는 남자 컴퓨터 독학 컴독이라고 하고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올리다가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올리게 됐는데, 처음에 저 조립을 할 때 이 컴퓨터 케이스에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컴퓨터를 조립할 때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뭐 다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진짜 그냥 뭐 한국어가 아닐 정도로 너무 읽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처음 조립하는 분들한테 이 정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자기가 어떤 케이스를 쓸 건지, 어떤 메인보드, 어떤 그래픽카드, 어떤 CPU 쿨러 등등의 어떤 제품들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 컴퓨터 케이스 사는 것도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다나와 여기 케이스 보면은 제일 인기가 많은 상품으로 이 베놈6 LED 강화유리가 나와 있네요. 이 강화유리 베놈6 LED 강화유리 이 제품 보면은 처음에 ATX 케이스라고 있죠. 이 ATX가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ATX 크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제일 큰 크기예요. 이거는 진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고성능 PC를 위한 오버클럭, 향상된 부가 기능, 확장 기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래픽카드 슬롯이 5개나 있죠. 근데 여기는 뭐 2개, 여기는 뭐 하나밖에 없는데 5개나 있고, 그리고 USB 포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SATA,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램 슬롯도 뭐 4개인데 여기 3개로 있네요. 보통 4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뭐 보드 해가지고 양쪽으로 4개씩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ATX라고 하면 고급형 모델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사이즈가 305 곱하기 244, 이게 표준 ATX 크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이크로 ATX라고 있어요. 줄여서 MATX라고 하는데, 이거는 ATX보다 좀 작죠. 네. 네, 이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만큼의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 슬롯이 2개밖에 없다던가 뭐 하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슬롯도, 꽂을 수 있는 슬롯도 좀 줄어들고, 부가 기능이 좀 더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확장 슬롯, 커넥터 등을 제거.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좀 더 축소가 돼요. 그래서 ATX가 오버클럭하기에는 가장 좋은 보드예요. 왜냐면 그만큼 더 이렇게 뭔가 그게 제품에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네. 그리고 보통 이 MATX 그게 메인보드가 가장 인기가 많죠. 왜냐면은 이렇게 엄청 고급형 메인보드나 이렇게 엄청 작은 메인보드를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메인보드처럼 완전 막 고급형 이런 모델을 일반 사람들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ATX로도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미니 ITX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뭐 자그마한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 뭐 조그만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케이스가 ITX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조건 ITX에 써야 되고,
그리고 X570 보드 중에서 뭐 어로스 보드 중에 ITX 그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가 뭔가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버클럭 좀 잘해보려고 쓰는 분도 있고,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ITX 딱 진짜 엄청 필요한 것만 딱딱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능이 필요 없는 분들 ITX 쓰는 분들도 가끔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노트북에 쓰는 거고, 데스크탑에는 거의 안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 노트북은 CPU나 뭐 CPU라던가 이런 거 교체를 못 한다는 게 이거를 써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납땜 처리가 돼 있어서 CPU 뭐 이렇게 데스크탑처럼 CPU를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를 잘 확인을 하시고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표준 ATX, 마이크로, 그러니까 M-ATX, 미니 ITX 다 사용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메인보드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쭉쭉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M-ATX 격이죠. 그러니까 M-ATX 최대가 M-ATX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ATX의 이 메인보드는 쓸 수가 없다. 크기가 안 돼가지고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에서 확인하셔서 ITX인지 M-ATX인지 ATX인지 자기가 쓰는 메인보드 크기를 확인하고 케이스를 주문을 하셔야 돼요. ITX 그 케이스도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ATX인지 M-ATX인지 미니 ITX인지 확인을 하시고 꼭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펜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펜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딱 이제 해놨는데, 이거 사진 보시면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있죠? 케이스 6개 있는데, 쿨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제품 보면은 네, 보이죠? 6개 6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기본 제공 쿨링이라는 게 있고 옵션 쿨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 기본 제공 쿨링은 말 그대로 컴퓨터 케이스를 처음에 샀을 때 그 컴퓨터 케이스에 기본으로 제공이 돼 있는 쿨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옵션 쿨링은 이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는 쿨러가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샀을 때 쿨러 개수를 확인하려면 기본 제공 쿨링 아이템을 보시면 돼요. 이 옵션 쿨링은 이렇게 달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옵션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는 장착이 실제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펜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려면 기본 제공 쿨링 이거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뭐 이런 케이스 아이구주 아이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쿨러가 여기 있네요. 쿨러 보시면은 쿨링팬 구성 이렇게 돼있죠. 전면 3개, 2개, 2개, 7개나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뒤에 괄호에서 옵션이라고 해놨죠. 제가 방금 옵션은 뭐라고 했죠? 네, 옵션이라는 말은 그 케이스에 장착을 할 수 있는 쿨러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옵션, 그러니까 장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고, 기본 제공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쿨러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쿨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허다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사진을 믿으시면 안 돼요.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다 사진 보면은 쿨러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없죠. 그래서 이 쿨러를 사려고 하면은 자, 시스템 쿨러 보시면 시스템 쿨러가 케이스 쿨러 찾네. 자, 케이스 쿨러 검색하면 하나에 뭐 만원, 5천, 제일 뭐 싸면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7개 사면 얼마예요? 35,000원, 4만원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만 사면 되겠지 했는데 케이스에다 4만원 더 추가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인데 상단에 2개 더 달 수 있으니까 2개를 더 사면은 2만원 더 추가되는 거예요. 만원짜리 산다 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쿨러 차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쿨러가 아예 없으면은 안에 쿨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만큼의 성능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발열이 심하면은 일단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쿨러가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위랑 뒤로 빠지는 식으로, 이런 게 제일 좋은 순환 방법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걸 확인해 볼 거냐. 이제 여기에 그래픽카드, GPU가 그래픽카드거든요. GPU 장착,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 제한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305mm인데 자, 이것도 이번에는 한번 3070로 한번 해볼게요. 3070, 자, 이거 보면은 화이트 이 제품 보면 길이가 285mm네요. 그러면 285mm면 305 안에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3펜 3개짜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짜리. 왜냐면 3개짜리가 쿨링이 더 잘 돼서, 방금 말씀드렸죠. 쿨링이 더 잘 되면 성능이 좀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왜냐면 쿨링이 잘 안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성능을 덜 내요. 왜냐면 성능을 다 내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알아서 성능이 덜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펜짜리가 2펜짜리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케이스, 트리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323mm.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305m죠, 제한이. 그럼 305mm에 323인가 아까? 네, 그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케이스 딱 사가지고 장착 메인보드 다 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픽 카드만 끼우면 된다 해서 끼우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325 있죠. 325짜리 이런 거 하면은 323이니까 2mm 차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그래픽카드 길이랑 여기 케이스 그래픽카드 제한 길이랑 같다. 만약에 이게 325인데 그래픽카드 325다. 장착됩니다. 되는데 만약에 이게 326이다. 그래픽카드가 326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하나 더 높으면 절대 안 돼요. 똑같은 것까지는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픽카드까지 설명드렸고, 이거 네 번째로 CPU 장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CPU 장착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 CPU는 메인보드에다가 끼우는 거잖아요. 그게 왜 제한이 있지? 메인보드에 끼우면 되는데, 여기 생각하시는데 CPU 장착이라 해가지고 CPU 장착이 그 CPU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CPU 쿨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 살 때 봐야 될 게 높이,
높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케이스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공랭 쿨러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유리에 막혀가지고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리를 못 끼워요, 아예. 그러니까 유리를 뭐 빼고 쓰실 분은 높이 상관 안 써도 되는데, 근데 보통 다 유리 끼우고 쓰죠. 왜냐면은 유리 없으면은 여기 뭔가 물리적인 그런 충격이 가해지면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화 유리를 해놓은 건데, 자, 여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랭 쿨러는 이 높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163mm. 자, 163. 아까 점수부 이거 몇이죠? 방에 들어갑니다. 자, 제품 크기 158 곱하기 101. 뭐 아무튼 높이가 아무튼 158인 거예요. 이거는 158. 158인데 이건 163이니까 충분히 되죠. 이것도 똑같이 그 케이스의 제한이랑 케이스의 그 쿨러 높이 제한이랑 그리고 이 쿨러의 높이랑 같으면은 장착돼요. 근데 케이스보다 쿨러의 높이가 더 높다? 안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으면 돼요. 똑같은 것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60이잖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CPU가 160인데 160 높이가 160짜리에 쿨러를 장착해가지고 하면 장착이 됩니다. 그 유리를 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실 거면 진짜 쓰고 싶으면은 쓰고 싶으면 케이스에 유리를 제거를 하고 쓰셔야 돼요. 그런 게 있고, 이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되는 게 라디에이터 호환성에 대해서 확인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라디에이터 호환성이 중요하냐? 수냉 쿨러. 자, 수냉 쿨러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쓴다 치면은, 자, 이렇게 쿨러를 이거는 작아요. 굉장히 높이가 낮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흘렀다가 순환시키는, 여기서 열을 이렇게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이 라디에이터 크기가 중요해요.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라디에이터 크기가 좀 더 높다, 뭔가 더 길다, 그러면 여기에 막혀가지고 안 되겠죠. 장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그걸 빼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 유리를 제거해서 쓸 수 있는데,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호환성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에 예를 들면은 분명 여기 정보에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수냉 쿨러 규격 최대 3열 지원이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전면에 최대 360mm 장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기 상단이란다. 이 전면에 3열짜리 라디에이터를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자, 이거는 이게 다 나와있어요. 240 수냉 쿨러마다 다 240, 360, 120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수냉 쿨러 120, 360, 120, 120, 280, 280, 이거 280 설명드릴게요. 280은 왜 280이냐? 펜 크기가 140짜리예요. 근데 보통 다 120짜리를 쓰는데, 왜냐?
요즘 나온 케이스들이 대부분 120짜리랑 호환성이 잘 맞기 때문에 120mm짜리 펜 크기를 많이 씁니다. 140짜리는 솔직히 잘 안 써요. 아무튼 이 120짜리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240. 근데 이거는 140짜리가 두 개 있죠. 280. 그리고 120짜리 3개 있으니까 360. 그러니까 이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크라켄 같은 엄청 고급 같은 경우는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0, 120, 120, 120, 360, 120. 240. 240이죠. 240 이거를 라디에이터를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자, 정보 그러면은 최대 3열 지원. 3열 지원이라는 말은 이 케이스에 3열짜리 수냉 쿨러가 장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60, 최대 360 맞죠? 전면에 360, 상단에 240, 후면에 120. 상단에 달 것 같은 경우는 360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40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그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딱 보면은 뭐 여기에 3.1 포트, 이게 USB 포트거든요. 3.1 USB 포트 여기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그 시스템 쿨러 끼우는 거 있고, 이쪽에 뭐 RGB 이렇게 연동시키는 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뭐 여기 3.0 포트, 그리고 여기 SATA 연결하는 포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뭐 M.2 꽂는 포트 있는데, 케이스 볼 때 왜 이거를 확인해야 되냐? 자, 여기 3.1 포트가 있어요. 근데 3.1 포트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케이스의 위쪽 부분 보시면, 이게 위쪽 부분이 나올라나? 그 전원 버튼 누르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 누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USB 포트에다가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메인보드에 있는 이거랑 이 케이스 위쪽에 상단에 전원 버튼 누르는 쪽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3.1 포트를 사용하려면은 여기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컴퓨터 케이스에 3.1 포트 그 연결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3.1 포트가 아직 대중화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케이스 보시면 제일 인기 많은 케이스에도 3.1 포트가 지원이 안 돼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안 나와 있나? 네, 여기 3.0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3.1 없죠? 3.1 없죠? USB 포트랑 USB 3.0 포트 이렇게만 지원이 돼요. 물론 이 메인보드 뒤쪽에, 여기 그러니까 컴퓨터 뒤쪽에 있는 그 USB에다가는 당연히 3.1 포트를 쓸 수 있는데, 컴퓨터 그 전원 버튼 옆에 있는 컴퓨터 상단에 전원 버튼 옆에 있는 그 포트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케이스에 연결이 없다면. 그래서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3.1 포트가 필요하다. 뭐 대중화가 많이 안 돼 있기도 하고 3.1 포트의 그런 중요성이 아직 별로 없기 때문에 3.1 포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3.1 포트나 3.0 포트까지는 지금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웬만하면 지원 다 되는 걸로 했거든요. 3.0 포트까지는 웬만하면 있는데,
3.1 3.1짜리 그 USB 포트가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최근에 쓴 케이스 중에서 H510이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이 케이스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열 식혀주는 그게 잘 안 돼 있어.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이 좀 발충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 여기 3.1 여기는 USB 포트가 없고 3.1 포트가 있네요. 네, 이렇게 3.0 포트랑 3.1 포트 지원된다고 5 표시돼 있죠. 이러면 3.1 포트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쪽 여기 이거 하드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하드 케이스가 없는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컴퓨터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하드를 장착할 데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SSD를 장착하는 데고, 여기 앞에도 여기 SSD를 장착하는 데여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 그 케이스를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를, 컴퓨터 케이스를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안 쓰실 거면, 그러면 이제 뭐 상관없는데, 근데 하드디스크 요즘에 뭐 안 쓰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하드디스크 시대 지났으니까. 하드디스크 쓸 시대는 요즘엔 뭐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로 대체해서 쓰고, M.2를 주 SSD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쓸 시대는 지났는데, 혹시라도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작업용으로 많은 용량을 쓸 때 가성비로 하드디스크 쓰는데, 이 하드디스크 쓸 때 케이스 있는지 꼭 유무 확인하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지원해주는데,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그 케이스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설명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설명이 안 나와 있을 때 딱 배송 받았는데 하드 케이스를 안 넣어서 준 거예요. 거기 판매 업체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컴플레인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정보 써진 데에서는 하드 케이스를 따로 제공해준다고, 무조건 제공해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준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에서 꼭 그게 지원이 되는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베이. 네. 하드디스크 베이. 조립 가이드? 네. 가이드. 이 하드 가이드가 꼭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없다고 이렇게 발뺌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다 정보에 안 나와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러면 그럼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하려면 이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뭐 선불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보에 안 나와 있으면은 착불로 보내주거든요. 또 착불 하면 기분 나쁘죠, 솔직히 말해서. 착불로 받으면 2,500원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거 딱 스샷 해가지고,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여기 정보 보면은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나와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첨부 같이 안 왔냐 하면은 바로 선불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꼭 이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깜빡하고 안 넣었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컴퓨터 케이스 뭐 솔직히 리파 상품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새 상품이라 하고 쓰던 거, 뭐 그러니까 환불됐던 거 그런 거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환불하는 사람이, 그 전에 쓰던 사람이 하드 케이스 빼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썼던 거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웬만하면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런 거 뭐 1,000원, 2,000원 또 돈 날릴 바에는. 네,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할게요.